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575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중과세율이라고 있는데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요거는 다음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수업은 세율은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기출문제 보시면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특히 특례세율이 비중 많이 차지합니다.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건지 그냥 몇 프로? 2%만 내는 건지 그거 많이 출제됐어요. 예. 자, 그러면 중과세율은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데 제목만 볼까요? 575페이지 사치성 재산이라고 나왔죠. 예? 사치성 재산. 그리고 579페이지 보시면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중과세라고 나왔죠. 찾았어요? 예. 그리고 582페이지 맨 위에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중과세, 이렇게 중과세는 크게 세 가지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사치성 재산 정도만 전체적인 내용 볼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575페이지에 있고, 그죠? 575페이지에 있고 노트는 71페이지에 보시면 돼요. 575페이지 보시면 중과세 나왔잖아요. 사치성. 자, 여기 보실래요? 사치성, 중과세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사치성 재산은 왜 세금을 많이 내요?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좀 많이 내라 이거죠. 그럼 사치성 재산은 그럼 뭐가 있는지 정도는 요거 보시자 이거요. 교재 보시면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뭐? 별장. 두 번째 뭐예요? 고급, 즉 골프장. 여기서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이에요. 해원제 골프장. 그리고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자동 도박기가 설치된 빠찡코 슬롯머신, 이와 같은 뭐 카지노장 건축물, 이런 것이 고급 오락장이고, 고급 선박, 시가표준액 3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거, 그리고 고급 주택. 자, 고급 주택은 이따 기준 한번 볼 거예요. 이런 다섯 가지는 기본세율이 몇 프로? 8%로 취득세 내라. 표준세율이 몇 프로? 8%. 이렇게만 보세요.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여기 잠깐 볼래요? 자, 이럴 땐 또 번거롭네. 아까 표준세율이 있었죠? 에이, 짜증내. 표준세율 있잖아요, 이거. 있죠? 여기 보세요. 자,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몇 프로? 4%잖아요. 근데 사치성이야. 그럼 여기다 몇 프로 더 하라고? 8%라면 12% 내라 이 얘기예요. 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원래 2.8이죠. 농지 말고는. 근데 사치성이네? 그럼 여기다 몇 프로? 8%도 하면 10.8%. 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원래 2.8이죠, 표준이. 그런데 사치성이야. 그러면 8%도 하니까 몇 프로? 10.8. 증여받으면 원래 3.5잖아요. 근데 사치성을 받았으면 11.5. 이렇게.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이해가세요? 이렇게 많이 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은 자, 표준세율을 8%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과밀억제권역 그랬잖아요. 이건 다섯 가지. 과밀억제권역이 뭐냐? 글자 그대로예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어디야? 수도권이잖아요. 뭐 과밀억제권역은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가서 할 건데, 과밀억제권역은 어딜 얘기하냐면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의정부 있죠? 경기도. 거기서부터 수원시까지 내려가. 수원시까지만. 그리고 옆에 일산 고양시 있죠? 고양시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 성남시까지. 거기가 원래 19개 시지역이야, 서울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군데가 빠져요. 고양시 옆에 있는 파주시 빠지고, 수원시 옆에 있는 안산시 빠지고, 성남시 옆에 있는 용인시가 빠져요. 그 세 지역 빼고 16개 지역을 묶어놔서 그게 뭐라고?
과밀억제권역, 인구가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공해가 심각하니까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4%도 한다. 제목이 최근에 들어서 10년 정도 됐을 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다음, 여기 대도시. 여러분 생각할 때 대도시 하면은 유엔가 대중가에 나와 있는 서울, 대구, 대전, 찍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니까. 여기 요 지역을 뭐라고도 불러? 대도시. 세율을 구분하려고.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빼라. 이렇게 세율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억할 수 없지만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8%를 더하는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에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사치성 재산 중에서도 고급 주택에 대해서만 봅니다. 여기 보세요. 고급 주택. 자, 여러분 기본소 575페이지. 기본소 575페이지. 그리고 노트는 72쪽이죠. 요거 고급주택만 볼게요.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기본소의 578 맨 밑에 단독주택 기준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건물 연면적이 얼마? 단독주택이? 331제곱미터 뭐하라? 초과. 3.3으로 나누면 대략 몇 평? 100평 초과하라. 주차장 면적은 뭐하고? 제외하고. 주차장 면적 빼고 주거용 건물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취득할 때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을 보아라. 초과.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졌을 때 고급주택이야. 이해가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고급주택이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대지. 단독주택의 대지 있죠. 대지 마당. 대지 면적이 200평 보아라. 초과.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에 9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고급주택이.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살고 있는 저택 있죠. 예? 저기 구기동이나 성북동이나 강남에 단독주택 있잖아요. 큰 거. 그런 주택 보면 전부 다 고급주택에 들어가면 취득세 많이 내잖아요. 매매 부담이 크지요. 매매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다 보면 19개는 다 대지가 660이요. 662제곱미터 초과 안 하고 660. 그리고 이거는 막 20억, 30억이 돼도 고급주택이 아니잖아요. 면적하고 충족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단독주택 건물 면적만 100평 초과해? 그럼 100평 초과하면 뭐하냐고. 지하실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되잖아. 아까 주차장 면적 뭐하고? 제외하고 100평 초과. 그러니까 다 고급주택 기준에 빠졌어. 가격은 엄청 비싼데 고급주택은 아니라는 얘기지. 어정쩡한 것만 고급주택이야. 예? 사람이 살려고 뭐야 시골에다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40대 중반 50대 초반 되면은 로망 전원주택. 그죠? 한 번 정도는 생각하잖아. 그래서 전원주택에 잔디 쫙 깔아놓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놨다? 고급주택이야. 예? 시가표준에 9억을 부하면 초과한다면. 근데 저 대저택에 막 30억 되고 40억 돼도 뭐가 고급주택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 빠지니까. 좋아요. 두 가지 다 충족했을 때. 세 번째는 단독주택에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시가표준액 얼마? 9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이면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에 어느 거든 하나만 설치됐으면 가격 필요 없이 고급주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독립영화 기억나요? 집으로라는 거.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예?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너와 집에 꼬부랑 할머니 살잖아. 예? 배도시에 손자가 놀러 왔잖아요. 그 주택이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잖아. 너와 집. 거기에 20평 이상의 수영장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이야. 이해 가세요? 가격 따지지 말고 시설만 가지고 고급주택.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4가지 기준에 하나만 해당해도 고급주택이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데 이 공동주택은 다가구 주택도 포함해. 무슨 주택? 그래서
공동주택 가로 열고 한 가구가 여러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포함이라고 가로 안에 나왔죠.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 3.3으로 나누면은요, 전용 면적 73평, 74평 정도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얼마? 9억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그럼 복층형이 있죠, 복층형. 여러분 복층형 하니까 복층형이 뭐야, 복층형이? 복층형 공동주택이 어떤 거예요? 말이 거창할 뿐이지 다락방이 복층이지. 그래서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연립 같은 주택에는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럼 다락방 바닥 면적, 밑에 층 바닥 면적 합쳐. 그래서 주택 하나로 보잖아.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 274제곱미터 초과하라. 대략 83평, 4평 초과하면,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다. 요거 고급주택. 이해가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331 초과, 662 초과, 9억을 봐라. 초과.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고급 월악장은 도박장이나 유흥저점이나 무도장이 뭐예요? 무도장이. 무술하는 장소죠? 발바닥으로 무술하는 장소. 캐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클럽, 콜라텍.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시설물이 고급 월악장, 무도장이다. 사치성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 두 가지에 왜 이걸 강조하냐면, 처음에 취득할 때 이런 고급 월악장이 있었는데 취득하고 60일 안에 세입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용도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중과세 안 하겠다. 또 이런 무슨 주택을 취득했어요? 고급 주택을 취득했어도 취득하고 나서 며칠 안에? 60일 안에 주택이 아니라 카페 같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잖아. 그럼 중과세 안 하는 규정이 있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578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5번 고급주택 동그라미 1번 578쪽 고급주택 범위 나왔죠? 찾았어요? 예, 거기 세 번째 줄.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가로한 생략하고 60일 이내. 여섯 번째 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 공사가 작동됐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됐어요? 이게 똑같은 게 고급 월악장에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거 이 두 가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를 더한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생략, 그건 다음으로 하고 저 뒤로 가요. 이번에는 이제 585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있죠? 자, 여러분 저 노트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앞으로 뺐어요. 그죠? 예. 취득세 비과세가 어디 있느냐? 기본서는 585페이지고, 그리고 노트에는 54쪽에 있어. 54쪽. 있어요? 그죠? 54쪽인가? 예. 취득세 비과세라고 나왔죠? 예. 여기 보세요. 취득세 비과세 부분을 보실 건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취득세 내지 마라. 그죠?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있는데, 비과세 대상 보죠. 자, 교재 보셔도 되고 노트 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가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줄여서 국가 등이 뭐하는 거? 취득하는 건 국가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죠? 취득세 내지 마라 얘기해요. 또 지방자치단체 하면 외국 정부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득한 것도 뭐 내지 마라? 취득세 내지 마라. 이해가세요? 줄여서 국가 등이 취득한 건 취득세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재 보시면 585페이지 세 번째 줄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외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는 뭐한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과 우리나라가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뭐라고 하죠? 주미 한국 대사관이죠.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부동산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취득세 내라고 하면 우리 열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뭐라 그래? 주한미 대사관이잖아. 거기서 취득한 거 우리도 뭐하고? 과세하고. 그쪽에서 비과세면 우리도 뭐하고? 비과세. 이렇게 상호 면세주의 협정된 국가끼리만 비과세.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부과한다면 그 나라 국가도 우리도 뭐하겠다? 과세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 다음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알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그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중요한 건 아닌데 용어는 보고 가자. 뜻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투자해 갖고 만들어 놓은 조합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은 쓰레기 처리가 골치 아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 조합하면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끼리 모아놓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그래. 이해가세요? 그런데 뭐 하겠다고요?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 뭐죠?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조건 없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거 기부채납. 그런 건 취득세 내지 마라. 부동산이 됐던 사회 기반 시설하면 육교, 도로, 다리, 철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취득세 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그냥 줘. 이게 기부채납이지. 이해가세요? 국가가 만드는 거 없어. 대단지는 전부 다 허가를 해주면서 용적률 눈에 조금 놀려줄 테니까 뭐 해줄래? 물어보는 거지, 조건. 또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 영종도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40km가 안 돼요, 길이가. 그런데 통행료가 10,000원 가까이 갑니다. 엄청 비싼 거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 기부채납이야. 인천국제공항공단이 옛날에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만드는데 비용 들어간 공사 비용은 우리가 30년 동안 뭐하고 회수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조건 없이 국가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30년이 2030년이에요. 지금 2022년이죠. 앞으로 8년 정도 있으면 그 도로는 국가로 귀속이 돼. 기부채납이니까. 그러면 이제 통행료가 많이 싸지겠지. 국가로 들어오면. 어쨌든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뭐라고 그래? 기부, 체납. 그런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한 거 내지 마라. 두 번째는 국가 등의 조건 없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것도 비과세다. 됐어요? 다음 2번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이라고 나왔죠? 예? 여러분, 현금을 집에 두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고 집에다가 금고 사놓고 거기다 돈 넣었어. 금고도 큰 거 사야지. 조그만 거 사놓으면 그거 들고 가잖아, 낼름. 그죠? 금고는 큰 거 사야 돼. 그래서 집에 현금 있으면 보관하기가 불안하니까 그 돈을 은행에 뭐합니까? 맡기면 보관돼 주면서 이자 수익도 올려주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럼 금융기관 은행 역할하는 게 부동산은 신탁회사다 이거지. 여러분 부동산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누구? 신탁회사에 재산관리가 맡겨. 그럼 신탁회사는 여러분 부동산 받아가지고 관리해서 임대 수익을 올려서 수익 많이 벌어서 여러분한테 수익 주고 남는 건 회사가 갖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가 빌딩 가지고 있는데 광고하고 비용 들어가기 키우기가 어려워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럼 신탁회사에 맡기지. 그럼 신탁회사에서는 어떻게? 유명한 연예인 찾아가서 야 당신 여기 내 건물의 1층에서 공짜로 임대료 안 받을 테니까 2년 동안 장사해 공짜로. 대신 광고로 좀 활용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광고를 하지. 유명 연예인이 입점해서 성황리에 사업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요. 연예인 하면 뻥 가는 사람들 많아. 연예인들이 하면 장사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다 해서 모여들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계약받고 임대료 받고 남는 거 수익을 되돌려주고 누구한테? 부동산 소유자한테. 이게 무슨 재산? 신탁재산이에요. 그러면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있죠.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맡겼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위탁자.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암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수탁자. 그럼 얘가 부동산을 이렇게 맡길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10년이면 10년 동안 계약 체결하고 맡겼어요. 이게 무슨 재산? 신탁재산. 그럼 얘 부동산이 얘 앞으로 소유권 뭐합니까? 이전 등기할 때도 취득세 내지 마. 이거지. 매매가 아니니까. 재산관리 맡기니까.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1번.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 위탁자로부터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하면 1번을 얘기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 너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뭐가 되면 해지되거나 뭐가 되면 만기되면 원래 부동산 소유자한테 되돌려주죠. 2번은 그 얘기죠.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돼서 수탁자 앞으로 돼 있던 재산이 원래 누구 앞으로? 위탁자 앞으로 되돌아가는 거. 요거도 취득세 내지 마. 얘는 양도도 아니야. 세금 없어요. 매매 거래가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얘가 재산을 했는데 약속대로 수익을 창출 못해. 계약 위반이죠. 그럼 계약을 중도에 뭐하고? 해지하고. 새로운 누구? 수탁자. 새로운 신탁회사와 얘가 계약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맡겨놓은 걸 계약 해지하고 이리 옮겨놔야 될 거 아니야. 수탁자를 뭐 한다고? 변경하면서 이전하는 얘도 비과세.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탁재산은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죠? 하나만 그린 김에 하나만 볼게요. 양도도 아니고 취득세도 안 내. 그죠? 거래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 재산을 누구한테 등기해놨어요 지금?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놨죠?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그걸 물어보지 세법은.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우리가 공부할 거. 재산세 가서 공부할 때 이 재산은 신탁재산은 얘 앞으로 등기됐잖아요. 원래 얘 건데 얘 앞으로 등기해놨죠?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얘가 내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사실상 소유자 누구? 위탁자가 매년 재산세 낸다. 이거 재산세에서 중요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그 외에는 매매 거래가 아니야. 됐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세요. 3번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무슨 권? 환매권 행사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까 환매권하고 틀려요. 아까 환매권은 뭐죠? 아까 개인과 개인끼리 매매를 하지만 싸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사겠다. 이게 약속한 게 환매권이죠. 여기는 뭐냐? 이거예요. 몇 년 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관광객이 많이 유치하려면 서울 등에서 대도시에서 강원도 가려면 도로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산비탈 꾸불꾸불 강원도 돌아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체가 심하니까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여기 의정부, 서울에서 의정부 넘어가는 사패산을 뚫으려고 터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터널을 뚫으면 직선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 누가 갑한테 뭐하고? 수용하고 얘한테 뭐 줬어? 보상금 줬어요.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라 뭐 하려고 그래? 터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들어와요.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옵니다. 뭐 누가 소송을 제기하느냐? 여기에다가 터널 공사를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누구냐면 개구리, 도마뱀, 도룡뇽, 뱀 있죠. 뱀.
얘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얘들이 소송을 제기했어. 뭐라고? 이 공사를 뭐 해달라? 중지해달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말을 못하니까 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땡땡땡 누구? 지율스님이라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환경운동가 스님, 우리나라의 도룡령은 저기 경북의 첨성산 거기 터널 공사할 때도 도룡령 소송을 그분이 한 거고, 여기 여기 넘어갈 때도 이분이 한 거지. 이렇게 소송이 들어와서 공사가 3년 동안 중지됐어요. 3년 동안 뭐가 되니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뭐가 되니까, 공사가 중지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은 다 망하지. 예? 하청업체 다 망하잖아. 공사 안 하니까. 그리고 인터넷도 지금 치면 경제적 손실 5천억 이렇게 나와요. 손실 5천억 발생했다. 왜? 3년 일찍 했으면 자동차가 돌아다니지 않을 건데 늦게 되니까 돌아다니니까 경제적 손실이 그만큼 났다 이거지.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룡령이가 졌어. 그래서 우리 뚫어놨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얘들이 뭐 했다면 이겼어. 그럼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막대한 돈 주고 뭐 했어 이거? 수요있는데 필요 없죠? 이거 빨리 뭐 해야 돼 그럼? 처분해야죠. 그게 징발재산정리 특별조치법이야. 예? 징발정리자산 특별조치법.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폐지가 되거나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서 수용한 부동산은 다시 팔아라 이거지. 그죠? 근데 이거 수용당한 원래 누가? 갑이. 이걸 다시 뭐하면? 수용받았던 보상금 받았던 사람이 다시 뭐하면? 취득하면 환매권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너 얘한테는 너 뭐 내지 마. 취득세 내지 마. 이게 환매권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그냥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서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에 의한 환매권.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용수익 하려고 했던 것이 법률이 폐지가 됩니다. 특별법이.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서 수용당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환매권은 아닌데 환매권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취득세 비과세. 다음 4번. 많이 물어봤죠. 4번. 임시건축물. 아까도 나왔죠. 존속기간이 1년을 뭐하지 않는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여서 취득세 내지 마라. 그럼 공사 현장 사무소 임시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많죠.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이 임시건축물이야. 근데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니까 만들어 놨어도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예요. 근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면 그건 취득세 내야 돼. 이때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는 내 몇 프로만? 2%.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특례세율. 아까 1년을 초과하는 건 취득세 내라고 그랬지. 2% 특례세율. 예, 그거예요. 다음 5번 공동주택의 개수.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개수죠? 그러면 개수면 간주취득이니까 취득세 내야 돼. 근데 특별히 공동주택 있죠? 시가 표준의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개수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얘기해요.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 그건 공동주택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개수만큼은 비과세. 됐어요? 다음 6번. 이거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지만 홍길동이가 사망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폐차 처분했는데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 발소 등기 못하고 죽었어. 못하고 사망했어요. 그럼 국가는 등기 권리증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 자동차가 있는 걸로 돼 있죠. 사실은 그거 사용할 수 없는 건데도 등록 원부에 있으면 취득세 내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불합리하다 그래서 등록 원부에 기재는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자동차 같은 거 있다면 그건 과세하지 않겠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587쪽 이제 마무리 갑니다. 부과징수로 가죠. 부과징수. 자, 취득세 지금까지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 나오면 그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취득세보다 신고 납부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587쪽에 있고요. 그리고 노트에는 7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는 도세라고 그랬죠. 도세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래서 거기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도세다. 여기까지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세니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그런데 참고로 보세요.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조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는 시군 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취득세는 도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취득에서는 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하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도지사한테 가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왜? 아니 도세니까 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느냐? 중요한 건 아닌데 도지사는요 시장, 군수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인 구청장한테 업무를 맡겼어. 위임. 뭐라고? 자, 경기도 도지사는 여기 성남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성남시장한테 야, 너 관할구역에 부동산 취득한 사람한테 네가 꼭 챙겨서 취득세 걷어와. 이렇게 시켰다니까. 서울 강남 서울특별시장은 강남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강제로라도 걷어가지고 와.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성남시장은 그 바쁜데 성남시 부동산 취득한 사람한테 취득세 내라고 스스로 안 내면 고지서 발부하고 세금 걷어다가 누구 갖다 줘? 도지사는. 경기도? 아니죠. 시장, 군수는, 성남시장은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 갖다 줘요? 도지사 갖다 줘요. 그럼 도지사는 그거 받으면서 뭐라 그래? 바쁜데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걷어온 세금의 시장, 군수는 50만 이상인 시장, 군수한테는 걷어온 세금의 50%를 지원해줘. 되돌려준다 이거지. 교부금으로. 살림살이, 성남시에 살림살이 보탰어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한테 걷어온 세금의 5%를 줍니다. 아니 시장, 군수는 50%인데 왜 구청장한테는 5%냐? 그래도 금액이 커. 단위가 크니까. 이해가세요? 그랬기 때문에 결론은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니까 도세인데 도지사가 아니고 아니에요. 맞아.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한테 업무를 맡겼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고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가 뭐예요? 취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각종 신고 내용이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그 장소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납세지예요. 납세 의무자는 각종 신고할 내용이 있다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물건의 보,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하라 이게 소재지. 그럼 여러분이 성남에 살고 계신데 여러분 이름으로 저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신고할 때는 서귀포시에 신고하라 이 얘기지.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인터넷 하면 되고. 그죠? 인터넷 할 줄 모르는데 안 하라고 그럼 가야지 뭐 비행기 타고. 아니면 그쪽에서 알고 있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건의 보, 소재지로 간다. 그래서 1번 맨 위에 부동산은 부동산 보, 소재지. 그런데 하나, 맨 밑에 방가를 3번. 여러분, 부동산은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그래서 소재지 가서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돈이 많잖아요. 현금. 그래서 서울대학교 뒤에 있는 관악산을 샀어. 뭐 샀어요? 관악산을 샀는데 이 관악산이 경기도하고 서울에 걸쳐 있잖아. 이거 납세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취득세는요? 각각이야. 각각. 이해가세요? 그럼 취득한 가격을 취득 당시 물건의 소재지별로
시가 표준액별로 뭐하라? 안분 나눠서 각각 계산해. 왜? 경기도 취득세하고요 서울의 취득세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 세율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니까 서울은 가감하는데 경기도는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 시가표준액별로 봐라. 안분. 그래서 거기 보세요. 588쪽 맨 밑에서 반가로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한 물건의 벌로 소재지별로 시가표준의 비율로 안분 나눠서 각각 계산한다. 걸쳐 있으면 각각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자, 또 하나 맨 밑에 양가로 3번 면세.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면세점 그러면 안 돼. 면세점은요 면세품 파는 백화점 같은 데가 면세점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면세점은요 취득세는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면세점이 있다. 이해가세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만 원 뭐하면? 이하는 취득세 안 내죠? 초과하면 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내야 돼? 589페이지 징수방법 양가로 1번 원칙이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1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거기 첫 번째 줄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세금 계산에서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60일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붙어요. 안 하면 다음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거래 계약하려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는 사고팔 때 뭐 받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고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허가를 안 받고 돈 대금 결제 다 끝났다. 무효야 무효. 예?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주고받았어도 그건 거래가 아니,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언제든지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거래야. 그러면 언제든지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언제가 됐든 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어. 해제됐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때는 해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축소가 돼서 빠졌어. 축소가 돼서 빠졌으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축소된 지역에서는 축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럼 하나만 기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됐어요? 3번 여러분 부동산 등을 뭐 받으면 상속받으면 진짜 상속받으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아요? 그죠? 예?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죽어라고 맨 땅에 결혼해서 한 30년 40년 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 힘들어.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상속을 남겨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은 현실적으로 60일이 불가능하잖아. 왜 불가능해요? 너무 좋으니까 애도의 뜻을 표해야지. 진하게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그날부터 날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하라고 그 달에 말일로부터 계산해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오늘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오늘부터 하지 말고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니까 7월 말까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사망하나 15일 날 사망하나 1월 말일 날 사망하나 신고 기한은 똑같아. 1월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6개월. 이해가세요? 그런데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외국에 주소를 둔 누가 있어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각각 몇 개월? 9개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둘째는 우리나라에 살고 셋째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네. 그 외국에 주소를 둔 셋째는 9개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첫째, 둘째는 6개월. 그게 아니야. 상속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있으면, 외국에 있으면 다 몇 개월? 9개월. 이해가세요? 9개월.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다음 양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 여러분 아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취득해서 2개가 됐어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8%죠. 조28. 그런데 몇 년 안에 팔아라? 1년 또는 몇 년? 3년 안에 팔겠다 이거죠. 일시적. 안 팔았어. 그럼 취득세 추징당하죠. 그때 추가로 내는 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또 처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다음 장 590쪽에 보시면 밑에 비과세, 여러분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취득세 내지 마 그랬어요. 근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내야 되잖아. 그럼 언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역시 며칠? 60일 이내. 그러니까 취득세는 날짜가 전부 다 며칠이야? 60일이에요. 상속만 빼고. 상속은 6개월 또는 몇 개월? 9개월.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590쪽에 보세요. 여러분 자 부동산 공법 누구죠? 공법 교수 박후석 교수. 욕심이 많아. 수업 욕심이. 그분도 대단해. 그림노트 나왔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드는 건데, 원래 공법 선생님, 원래 그 사람이 입법 예고하는 게 취지에 저 국회에서 입법부 장관이었거든요. 행시 합격하고 2차. 그러니까 원래 3차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번다고 그냥 나선 거지. 그냥 공부를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거기서 누구 어떤 국회의원이 와서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 입법 절차 밟고 잘하니까 너 그거 좀 도와줘.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3차 떨어진 거야. 지금도 후회해요, 그 사람. 여러분, 자, 여러분, 박후석 교수한테 부동산 샀다고 그래봐, 여러분.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잖아요, 취득한 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부동산을 취득해서 누구한테 취득했다고요? 박후석 교수 명칭 없으니까 아니야, 명칭 생략하고 박씨. 예? 박씨한테 부동산 샀어요. 여러분 등기 빨리 해, 천천히 해. 소유권 이전 등기. 예? 박씨한테 부동산을 샀다니까, 매매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천천히 해, 빨리 해? 왜 빨리 해야 돼? 아, 사실대로 얘기해봐. 뭐, 왜? 얼굴 보니까 못 믿잖아. 이중매매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한테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래봐.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기치겠어? 천천히 해도 되죠. 이중매매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런데 박후석 교수한테 사봐. 얼굴에 쓰여졌잖아, 이중매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60일이 아직 남았죠? 이거 필요 없어.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여기서 내가 뭐를 하겠다?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등기가 되니까. 취득세 먼저 내야 돼. 취득세 내고 뭐 받아야 돼? 영수증. 영수증 받아가지고 등기소리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등기될 거 아니에요. 등기소 가서 서류 접수하려면 취득세 냈다는 영수증이 첨부돼야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 샀으면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박씨한테 사면 안 돼. 예, 그래서 그 얘기예요. 바로 590조. 맨 밑에 신고 납부 기한 이내 60일이 안 지났어도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부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왜 등기소에 등록 관청에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내고 영수증을 보여야 되니까.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 있어? 공부 안 했는데. 그게 있어요. 어디? 여러분
다음 장 잠깐 넘겨보시면 592페이지 하나만 볼 거예요. 맨 위에 취득세, 납부, 확인이라고 나왔죠? 찾았어요? 거기 1번만 볼 거예요. 1번하고 3번. 1번은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 등록하려는 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내고 받는 거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 각각 한 부 2개죠. 이 2가지를 등기 서류에 뭐하라? 첨부를 해서 등기소 가야 접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등기하려면 뭐부터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비과세는 취득세 대 안 내? 안 내. 등기하려면 세금 내고 영수증 첨부하라고 그랬죠. 근데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니까 영수증이 없네? 그잖아요. 근데 등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3번 지문이 그거야. 밑에 3번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또는 뭐 받아? 감면받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뭐 하려면? 등기하려면 세금 안 냈죠? 그래도 시장 군수한테 가서 비과세나 감면 확인서 받아가지고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세금 냈으면 납부한 영수증, 비과세나 감면은 감면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소 가면 접수가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여기까지 됐죠? 네,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593쪽에 보시면 5번에 뭐라고 그랬죠? 보통 징수,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 나옵니다. 그럼 어떨 때 고지서 나오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어떨 때 가산세가 붙느냐?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뭐 안 했어요?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안 했으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2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아까 그랬죠? 예, 검증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확인된 금액이 더 뭐하면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취득세 추가로 내야죠. 그때 뭐 또 내야 돼? 가산세도 붙는다. 그죠?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어요. 그럼 원래 8%죠. 그런데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은 1에서 몇 프로? 3% 할증 안 하죠. 대신 일정 기간 2개 다 조정지역에 있으면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조정지역이다, 일반지역이다 그러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야 돼. 그런데 안 팔았어요. 그럼 추징하죠. 추가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도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이해가세요? 마지막으로 밑에 중가산세만 볼 겁니다. 중가산세는 무거울 중자,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거. 뭐?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아니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는 얘기는 누가 취득했는지 모르잖아. 그죠? 신고를 안 하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매각하면 처음부터 취득세 안 내려고 회피할 목적, 포탈할 목적이다. 그래서 산출세액의 80%가 붙어요. 예? 신고 납부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팔아버리면 시장 군수가 추적해서 세금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이야. 그럼 거기에 몇 프로? 80%, 80만 원 붙여서 고지서 발부하겠다. 이게 중가산세, 취득세만 있는 제도예요.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 적용한다. 요거까지만 보시고 다음 장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붙는 거 2가지.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 뭐? 지방 교육세가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다시 노트 74조 589조 다시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잖아요.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그죠? 예. 또 경매로 취득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경매대금을 지급한 날이죠.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럼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살고 있으면 9개월이다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그죠?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사용승에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빠른 날이죠. 그날로부터 전부 다 며칠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있죠.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내야죠.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가 과세 대상이 되면 추가로 내야죠. 추가로 내는 것도 며칠 60일 이내 부하라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 개인 간의 거래 다시 정리하면 개인 간의 거래는 언제 취득이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죠. 그러면 객관적인 거래라는 얘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 6가지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잖아요. 예. 자, 다음 장에 다시 보면 상속받아서 취득했으면 6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자, 상속 개시는 여기야. 사망한 날. 여기서부터 계산하지 말고 그 달에 뭐? 말일부터 계산해서 6개월 또는 9개월. 1번은 6개월이죠. 1번은 우리나라에 상속인이 있으면 예, 1번은 우리나라에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6개월. 만약에 상속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있으면 외국에 있으면 2번으로 간다.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죠? 그 다음에 자,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한 날 계약일이니까 요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됐습니까? 자, 취득세는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부터서 뭐 나와요? 고지서 나와. 그러면 이때 가산세는 어떨 때 가산세 붙는다고요? 신고를 안 했거나 납부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 붙죠. 두 번째, 취득 가격 검증받았어도 세무조사 등을 해서 확인된 금액이 나타나면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되 추가로 내야 되니까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또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건 조만간에 주택을 팔겠다 이거죠. 그래놓고 그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뭐하지 못했어요. 처분하지 못했다면 그건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 적용한다?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나가요. 그러면 이때 가산세를 정리하면 신고 불성실은 뭐예요? 부족하게 신고한 거 있죠.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 20만 원에 몇 프로? 1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축소했다면 40%. 무신고는 뭐죠? 아예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신고 안 했으면 20%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40%가 붙는다. 그죠?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있잖아요. 그 세금에 곱하기 일수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늦게 낸 거. 예, 법정 납부 기한까지 안 냈으면 그 날짜 곱하기 0.025 여기 보세요. 이거 0.025인데 요거는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거 이자 너무 많이 세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서 시행령 발표될 건데 원래는 20일까지 시행령이 끝났어요. 공람기간이. 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두들겨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 원래 이걸로 얼마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못됐네. 이거 0.0인데 0.25%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뭘로? 0.022%로 바뀐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거만 수정해 놔요. 일단은 0.025 10만 분의 얼마? 25니까. 예, 됐습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 중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 그죠? 중가산세
적용을 한다. 그리고 법인도요, 법인 장부에 기재된 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 10%. 이건 개인하고 관계없고 누구한테만, 법인한테만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취득세 신고납부, 앞으로 취득세는 2번 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니까 요 정도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방을 싸시면서 이제 취득세 보세요. 신고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분당에 아파트 취득했어요. 개인끼리. 그러면 분당에서 취득했으니까 성남시에 6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합니다.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거지. 그럼 공무원이 그거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여러분한테 세금 낼 수 있도록 뭐 만들어줘? 출력해서 납부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받아? 납부서 받아가지고 시청 갔으니까 거기 수납창고에 세금 내도 돼. 아니면 그냥 요거 가지고 와서 내일 집에서 가까운 은행 가서 내도 되겠죠? 그래서 신고도 하고 뭐? 납부. 여기까지가 며칠 안에 끝나라. 60일 안에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오늘 신고하고 오늘 내도 되고, 오늘 신고하고 내일 내도 되고, 어쨌든 며칠 안에 60일 안에 끝나. 그럼 세금 냈으니까 뭐 받아요? 영수증 받아서 등기 등록 서류라 뭐 해야 돼? 첨부해서 등기는 어디 간다? 등기소 법원 접수하면 등기가 된다. 그죠? 절차가. 근데 이걸 성실하게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여기까지 해서 뭐 했어요? 납부서 받았잖아요.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거나 납부 안 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뭐부터요? 가산세부터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그럼 취득자는 뭐 받아?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다, 납부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성실하게 신고하면 여기서 뭐 없이, 가산세 없이 여기서 끝나는 거고,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부터서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발부한다. 여러분, 공법 박구석에서는 공법은 잘 알지만 세법은 모르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수업 올 때 물어봐요. 뭐라고? 공법 교수한테. 뭐라고? 취득세 언제까지 내요? 그럼 뭐라 그래,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온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온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나온다니까? 취득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본인이 신고하고 뭐 해야 돼? 납부. 근데 박구석에서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며칠 지나면, 60일 지나면 이제 시장군수가 가산세 붙어서 내라고 고지서 나오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낼 거야, 아마 그 사람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와서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정리하는 걸로 하죠. 오늘 취득세가 지방세법에 맨 처음에 공부하는 거고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다음번에 할 때는 등록면허세 1시간 정도, 재산세는 3시간 정도 이렇게 딱딱 끊어지니까 좀 덜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